당연히 그거를 허락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이제 우리의 벗이, 예. 일단 특검 연장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속보라고. 이럴 때 막 가슴이 막 아파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냥 삼족을 블랙을 걸고 싶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이 이래.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뭔 뜻인지도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막 퍼뜨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김부겸도 출마하고 손학규도 출마하고 김문수도 출마하고. 이게 다 구제역 때문이야. 구제역으로 이제 소가 죽고 조류 독감으로 막 저 닭들이 죽고 닭이나 소나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소가 할 일 닭이 할 일 안 하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닭이나 소나 그냥 다 출마를 하고. 예. 김부겸은 불출마.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 예. 그래요. 예. 김부겸은 불출마했고 손학규하고 김문수가 출마 선언. 자, 그래서요. 우리 방송에서 속보가 금지되어 있어요. 자, 아까 속보 올린 애 찾았어? 예. 그 속보 올린 애 찾았어요? 그 저기 매니저님 찾아가지고요. 블랙 주세요. 누가 속보라고 올리면 바로 캡처해 주세요. 그래서 그 속보 올린 애들은 블랙 걸게. 예. 그 함부로 속보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제가요. 그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거. 2011년부터 우리 방송에서 속보가 금지가 돼. 왜냐면 2010년에는 우리가 뉴스를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막 봤어. 근데 2011년에 우리가 속보를 금지시켜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속보에 내용이 없는 거야. 2010년까지는 그 우리가 천안함 문제라든가 연평도 문제에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와. 그리고 그 좋은 뉴스들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단 말이야. 근데 2011년부터 보니까 속보인데 아무 내용이 없어.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막 속보로 뜨는 거야. 그래서 속보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분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라진 속보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속보를 금지했어요. 예. 우리 방송에서 2011년부터 속보를 금지했어. 그러니까 왜 속보가 금지냐고. 이게 무슨 시사방송에서 속보가 금지됐다고 또 막 비웃는 미친 연놈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끊임없이 속보를 던져서 중요한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본질적이고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재벌 미디어들이 속보를 계속 던진다. 예. 지금은 이제 속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가짜 뉴스가요. 미국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수법이래. 그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서 마치 뉴스인 것처럼 막 퍼뜨리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당선된 게 그 가짜 뉴스 때문이래잖아. 그러니까 이 약간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좀 모자란 사람들이야.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막 지지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론사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인데 내가 진짜 봤어요. 지난 여름에 어떤 사람이 막 저기 보여줬는데 링크를 눌러보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야.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를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특히 미군이 약간 무식하잖아. 무식한 미군들을 통해서 막 뿌린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예요. 트럼프를 뽑았어요? 지금 우리 방송 시청자가 트럼프를 뽑았어? 그럼 블랙이야. 트럼프 뽑은 사람은 우리 방송 시청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트럼프는 반인권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 반인권적인 트럼프를 뽑았다는 거 이건 등신 인증이야. 블랙이야. 뭐 해외에서 팬가입하느라고 애썼는 것 같은데 소용없어. 안 풀어줄 거야. EGO 8080 안 풀어. 안 풀어줄 거야. 예.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미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이 정말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막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한국인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건 용서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자기 조국인 한국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찍었다는 거 아니야. 트럼프를 찍으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거 알면서 트럼프 찍은 거 아니야. 트럼프 찍은 미국 시청자들 다 나가. 너네 볼 필요 없어. 트럼프 찍은 미국의 시청자들 다 나가. 너넨 볼 필요 없어. 보면 뭐해? 주여. 오늘 아침에 회계가 저 트럼프 찍은 인간 때문에 싹 날아갔어.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었다는 얘기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투표를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조국인 한국이 망하거나 말거나 트럼프를 찍은 거야. 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없애준다 그랬다고.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오바마 케어가 뭐냐? 오바마 케어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또는 직장인들은 다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보험을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반만 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는데, 미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거야. 우리처럼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지 주민번호만 되면 감기 치료를 3,000원, 4,000원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가 없는 거야. 미국은 기본적으로 감기약도 없고요. 뭐 미국에서 무슨 갑자기 여행 갔다 맹장이 걸렸다. 그러면 몇천만 원 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여행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혜택을 못 보고 죽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 알죠? 그 닥터 하우스라는 데 보면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해. 무지막지하게 검사를 무지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면 몇백만 불, 몇십만 불 들 만큼 비싼 검사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하우스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이게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인 거야. 그래서 이 병원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의 여자친구인 그 원장이 그렇게 약간 섹시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망치로 치고 싶다. 자, 너 스스로 일기는 일기장에 가서 써. 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래서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하우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야.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가난해갖고, 거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연소득이 얼마 이하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못 안 되니? 공짜 병원을 가는데, 문제는 그 중간층인 거예요. 하우스 내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우스 내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가 되는 거야. 그렇게 좋은 병원에서. 근데 물론 특이한 환자일 경우지. 특이한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전을 받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소위 미국의 중산층, 가령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가,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야.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야.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몇백만 원을 내야 되니까, 미국 돈으로 몇천 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을 안 들고 어떻게 하냐면, 아프면 한국에 와. 한국에 와서 그 친척들 주민번호로 치료받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좋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와가지고 그렇게 치료하고 간다고 쳐. 그것도 사실 금지해야 되지만,
근데 미국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다양한 멕시코에서 온 사람, 라틴 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소위 아무리 돈을 벌어서 일을 해도 그 돈으로는 보험료를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보험을 안 들고 있다가 결국 치료 못 받고 죽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결국은 유색인종들 중에, 외국에서 유입된 유색인종들이 보험료를, 직장보험이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보험인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험료가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 몇천 불을 내야 되는 걸, 몇백 불만 내도 되게끔, 몇백 불만 내도 되게끔 해준 게 오바마 케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3천 불을 내야 되는 걸, 500불만 내면 되게끔 해준 게 오바마 케어인데, 그것도 재산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 달에 몇천만 원 벌면 한 50만 원을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오바마 케어가 막 나쁘다라고 욕한 사람들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을 벌면서 50만 원을 내는 건데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때요? 우리나라. 실제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한테, 연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한테도 몇십만 원 내라 그러잖아. 지역보험이.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생겼을 때랑 마찬가지로 안 내던 돈을 내라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안 내던 돈을 내라니까 돈이 아까워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국민건강보험을 혜택받을 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나는 지문인식을 해야 된다고 봐.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을 그 건강보험 혜택을 볼 때 그 지문인식을 난 다 했으면 좋겠어. 왜냐? 남의 주민번호로 치료받고 가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우리나라에 내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아플 때 한국에 와서 혜택받고 가는 거야. 그거 나쁜 짓이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찍은 거 아니야. 난 그런 한국 사람들 부끄러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당신들이 지금 다른 한국에 많은, 한국에서 돈 버는 그 가난한 한국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들의 돈을 도둑질한 거야.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짓 하지 마세요. 예. 오바마 케어가 돈 아깝다고 트럼프를 찍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절망하게 하는 거죠. 트럼프를 찍으면 한국에다가 더 많은 국방비를 요구할 거고, 지금도 우리가 십몇 조를 미국에다가 국방비를 내고 있는데, 이런저런 걸로 해서 십몇 조씩 내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돈, 미국 무기 유지관리비, 그런 게 지금 십몇 조가 나가고 있어요. 1년에. 그 십몇 조면 사실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병원 치료받고 공짜로 다 대학교까지 공짜로 다닐 수 있는 돈이야. 그 돈을 우리가 미국에다 지금 내고 있는데, 미군 유지비로 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공짜로 얻어먹는다, 무임승차한다, 2배로 내라. 그럼 다 죽으란 얘기야 뭐야. 그런 짓거리를 하는 트럼프를 찍었다? 그래놓고 당당하게 펜타클 달고 우리 방에서 트럼프 찍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왜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찍었냐면요. 한국 교인들이, 한국인 목사들이 그렇게 트럼프 지지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서 힐러리는 재벌의 편이라는 거야. 트럼프는 재벌이잖아. 힐러리는 재벌의 편이지만 트럼프는 재벌이잖아. 힐러리는 재벌들의 그러니까 결국 산업에 대한 발전을 시키겠다는 여자고, 트럼프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한마디로 미국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미친 인간이잖아. 미친놈이잖아. 그런데 힐러리가 재벌 편이라고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쓰레기차하고 똥차하고 둘 중에 누구로 들이받을래? 쓰레기차 냄새 나니까 똥차 들이받을래? 그런 꼴이야. 트럼프 자체가 부동산 재벌이잖아. 그 가족 경영을 하면서 트럼프가 돼서 뭐 전쟁을 안 일으킨다? 지랄하지 말라 그래. 자기 돈벌이가 되면 전쟁을 우리 돈으로 하라는 거야. 지네 돈도 아니고. 자기는 이윤만 보겠다. 그게 트럼프의 마인드야.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트럼프 측은 미국인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 왜? 우리는 박근혜 찍었잖아. 아이씨.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 당신이 무심코 던진 팩트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 찍은 미국인이나 뭐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지 못하는 우리나 뭐 피차 일반이긴 해. 부끄럽죠? 예. 이런 부끄러움에서 빨리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이 박근혜를 빨리 탄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슬슬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지금 밑밥을 까는 중이야. 얘네들은 처음부터 탄핵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라 그랬잖아, 내가. 있을 거라고. 수상하지 않냐?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한 게 종편이야. 그죠?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한 게 채널A TV조선이고, 두 번째로 탄핵을 얘기한 게 새누리당이야. 세 번째로 탄핵을 얘기한 게 박근혜야. 얘네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야. 자, 지금 종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탄핵 찬성보다 탄핵 반대 촛불이 더 많다. 자료화면을 안 보여주고. 그죠? 일부러 촛불은 되게 조그맣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박제 데모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면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지, 종편이. 이제 와서 지금 딴소리 하면서 무조건 보도해주는 거야. 걔네들이 주장한 대로. 박제 데모의 주장을 그대로 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황교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동, 황교안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동,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쵸? 지금 종편에서 그러고 있잖아. 채널A에서. KBS에서도 황교안이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이라는 거짓말하고. 누가 조사한 거야? 황교안한테 물어봤어? 야, KBS! 너는 진짜 왜 이래! 황교안한테 물어봤어? 어디다 물어봐서 황교안이 1등이야! 네. 응답률 47% 무슨 조사가? 응답률 47%가 어디서 누가 조사한 건데? 얘기해봐봐. 너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허위사실 보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방송사 문 닫아야 돼. 예. 아주 개소리죠. 예. 저게 뭔 얘기야? 고환이, 무송이, 승미 다 기어 나와라. 뭐 지금 친구들 모으는 거야? 네. 자기 혼자만 아는 뭐 이런 말들 쓰면서 그 채팅창 흐리면 블랙이야. 예. 단마황. 비호감 1등이란 얘기야? 저기 비호감 1등?
아니 그럼 비호감 1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론조사 1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호감은 1등이 맞아. 심지어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65%가 황교안이 출마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거는요. 예.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거는 어떤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가령 어느 판사가 민사소송에 판결을 하는데 그 민사소송이 자기네 집 판결일 때야. 잘 생각해봐. 민사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는 거야. 이 집을 놓고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걸렸어. 근데 이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판사가 바로 한쪽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판결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지한테 유리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판결이 공정해,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은 거야. 지금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건 바로 그런 예예요. 판사가 자기한테 판결하는 거, 아니면 살인범이 자기를 수사하는 거, 형사가 만약에 살인해놓고 지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들이 황교안이 출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구 경북에서 마저도 50%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랬어. 60대 이상이 48점 몇 프로. 60대 이상도 50% 가까이가 황교안 출마는 부적절하다. 그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이건 되더라도 그 대선이 공정하지 않다는 시비가 걸리기 때문이야. 진짜 보수라면 황교안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치 부인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은 블랙이야. 들어도 모르면 설명해도 몰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진정한 보수라는 걸 모르면 너는 보수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들어봤자 소용없어. 자리 차지하려고 꺼져. 예. 특검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 언론에 얘기했다고 따로 대답하지 않겠다? 미친 거죠. 예. 예. 극보수라는 말은 좀 잘못됐고요. 망치부인 합리적 보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트럼프 얘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요. 굉장히 심각한 짓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짓이고 그래서 이 미국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모두 비난하는 거야. 심지어 이 슈퍼볼, 미국에서 이제 이 슈퍼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미국은 진짜 정치적인 뉴스를 안 보게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해왔잖아.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프로스포츠를 많이 만든 거야. 그래서 미국에 프로스포츠가 굉장히 많아요. 슈퍼볼은 온 나라가 마비되는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NBA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축구, 프로야구, 그 다음에 그 또 겨울에 하키 대회, 그래서 프로스포츠 리그가 많아. 프로야구, 그래가지고 이 메이저리그, 그죠?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프로농구,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막 그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마비될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집 뒷마당이나 지하실에 자기만의 공간을 꾸려놓고 테레비 옆에 냉장고 안에 맥주 가득, 그 다음에 팝콘 기계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보는 거야. 빨리 직장에서 돌아가갖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야 뭘 안 보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테니스 대회도 있어요. 골프 대회도 있잖아. 그래갖고 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놓고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그게 미국 남자의 상징처럼 가르치는 거야. 드라마에서 그 미국 남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그 정치적인 뉴스를 못 보게 하려고 스포츠를 확대시킨 거예요.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뭐가 있어? 3S 정책이라는 아예 사회학 과학 용어가 있는 거야. 3S 정책이 뭐냐? 소위 독재자들은 언제나 세 가지를 이용한다. 뭐냐 하면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스크린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섹스. 그래서 야한 여자 영화나 그림, 사진이 유행을 해.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그리고 뭐 저기 스포츠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를 막 보면서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스포츠와 성과, 그 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눈을 뺏는, 그런 걸 통해서, 그걸 3S 효과라고 그래요. 3S 정책. 예.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3S 정책을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전을 찾아서 보여주니까 조용해졌어. 야, 옛날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 진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내가 3S 정책을 설명하니까 그건 네 생각이래. 아, 내가 진짜. 3S를 치니까, 싱글, 세이프티, 셀프, 시츄에이션. 야, 지랄한다. 어머. 3S 정책이라는 게 두산 백과에서 이제 처음 치면 안 나오네? 야, 네이버 진짜 애쓴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에 의한 우민정책, 이걸 3S라고 부른다. 예. 이거를, 아주 애매하게 표현해놨죠? 예. 3S 정책이라는 게, 예, 세 가지 S. 그래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에 의한 우민정책. 대중을 이와 같이 3S로 유도함으로써 우민화하여 대중의 정치적인 자기소외, 한마디로 정치 문제에 관심을 끊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들한테는 드라마를 팔고, 아저씨들한테는 스포츠를 팔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야동을 팔아서 정치 문제에 관심을 끊게 하는 거죠. 정치적인 무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순치 정책의 한 전형이다. 예. 가령 지금 같은 경우 포켓몬을 언론에서 엄청 띄우잖아. 그죠? 포켓몬 같은 경우는 엄청 띄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해야 될 것처럼 절대 안 하잖아, 나는. 공유를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도깨비를 어찌나 띄우는지 절대 안 봤잖아? 절대 도깨비 안 보고, 나는 그 주몽도 제대로 안 봤어요. 예. 나는 막 시청률 50%면 일단 안 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하면서 보지, 절대 그 순간에 같이 어울리지 않아. 왜? 뭔가 얘네들이 뭘 띄우면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게 있다.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다. 도깨비가 뜨면서 촛불이 가라앉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도깨비를 엄청 띄웠어. 공유 이러면서. 그러면서 촛불 집회가 가라앉았다. 몰랐지. 예. 담원은 그렇게 홍보 안 했어요. 담원은 그 당시에 전혀 홍보가 안 됐어. 예. 담원은 진짜 매니아들이 알아서 본 거고, 실질적 시청률이 그 당시에 30% 가까이 갔는데, 그때 IPTV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블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30% 정도였는데,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게 백인이 가고 만인이 가면 길이 된다.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하여튼, 절대 의식 있는 드라마 안 띄워주잖아. 그 뭐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 그걸 엄청 띄웠어. 박보검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만 그 드라마 작가가 국민은 백성은 개돼지다 이런 말을 썼대. 드라마 맨 마지막에서 두세 번째 중에 무슨 관료가 나쁜 놈이 백성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그 말이 딱 나온 다음부터 그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에 대한 모든 뉴스가 사라져.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의식 있는 드라마들은 절대 언론에서 띄워주지 않는 거야. 그게 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프로스포츠, 막 스포츠 기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스캔들을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눈속임을 하는 거야. 중요한 걸 못 보게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슈퍼볼을 미국에서 보는데 그 슈퍼볼 기간에
광고가 엄청 비싸대요. 슈퍼볼 중계 중에 나오는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광고인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광고를 제작하는 게 누구야? 미국의 재벌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재벌들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전쟁 중인 거거든. 미국의 일반 사업가들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전쟁 중이야. 그래갖고 이 슈퍼볼 광고에 그 반 트럼프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슈퍼볼 광고인데 그러니까 슈퍼볼 생중계 중에 끼어드는 막간 광고가 전부 다 반 트럼프 내용, 트럼프의 그 인종 차별 정책 이걸 비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미국에도 건전한 상식인들이 있는 거야. 건전한 상식인들이 다 비판하고 그거 잘못됐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한대. 아주 부끄러운 일이야. 한국인들만 지금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오바마 케어 때문에. 오바마 케어 없애준다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의 백인들만, 못 배운 백인들만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 한국인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거야. 정말 어리석죠. 그래갖고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인 중에 21만 명인가가 불법 체류자라는 거야.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 21만 명이 불법 체류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일자리를 줬었대요, 이제까지. 근데 지금 그 21만 명이 동시에 다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야. 나 정말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나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해.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박사모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예. 그래, 그 얘기 들으셨죠? LA에서 한인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웬 백인 여자가 뛰어가면서 할머니를 밀친 거 아니야? 확 밀쳐가지고 얼굴이 한쪽이 깨진 영상 봤어요? 그 얼굴이 확 깨졌는데, 그놈이 백인 파워 이러면서 밀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시민들이 쫓아가고 그 여자 잡았더만. 예. 시민들이 쫓아가서 그 여자를 잡았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당한 일인데 이미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가 흑인을 대상으로 그런 여러 차례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야, 미국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꿈을 심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결국은 그 탐욕, 돈벌이 수단, 무기 사업자들 그 돈벌이 수단에 넘어가서 지금 완전 이제 미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미국의 상징이 뭐야? 자유의 여신상 아니었어. 미국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그 상징이 두 개예요. 자유의 여신상하고 자유의 종.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이제 뉴욕으로 가는 그 허드슨강 입구에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의 종은 초기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어. 지금 워싱턴인데 뉴욕 바로 밑에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 2시간 거리? 1시간 거리? 그러니까는 한 2시간 정도 거리겠다.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필라델피아, 거기서 2시간 거리에 워싱턴. 그럴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제 뉴욕과 뉴욕과 워싱턴 중간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소위 자유의 종을 갖고 있는 도시야. 그럼 이 자유의 종이 뭐냐 하면 소위 맨 처음에 미국이 성립됐을 때 그때 이 자유의 종을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상징하는 종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 종이 이렇게 이제 그 필라델피아의 기념품이에요. 요게 내가 필라델피아에 강연 갔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인들이 이걸 선물을 했어. 그래서 이 자유의 종을 만들어 놓은 그 기념관을 가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그 수정헌법 1호를
상징하는 곳이야.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호가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그 수정헌법 1호를 새겨놓은 그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징이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자유의 여신상하고 요 자유의 종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인데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백인들이나 또는 이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미국이 망할 때가 됐구나. 예. 미국이 망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위헌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는 거야. 트럼프가 근데 점점 더 미친 공약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사법체계나 미국의 의회나 공화당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심을 하면 자기를 탄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의 무지한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계속 막가는 막장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 막장 정책을 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다가도 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미국 백인들이 요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미국의 무지한 백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백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못 배우고 무지해가지고 막노동하는 미국인들에게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한국 같은 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러면서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한 백인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니까 애들이 좀 못 배워가지고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지들도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기 부끄러우니까 샤이 트럼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 주변에 있는 그 장관 후보들이 하나같이 문제 있는 인간들이야. 아주 각종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장관들 임명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지금 장관 임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 이렇게 장관이라고 온 게 그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걔한테도 저 황교안이가 까인 거잖아. 아, 자존심 상해, 씨. 이제 트럼프의 장관들이 그렇게 이제 임명도 못 받고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는 그 장관인데 그 장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황교안이를 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어쩌다가가 아니라니까. 지금 영국에서 브렉시트 봐봐.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극우파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 1위. 지금 이제 뭐 무슨 좌파 젊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극우파를 이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는데 모르겠어. 그거 까봐야 알아. 그랬지.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꼴통 브렉시트 주의자가 지금 영국 총리가 된 거야. 영국 그랬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푸틴, 두테르테, 에르도안,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그나마 존경할 아베까지, 그러니까 뭐 아베, 푸틴, 트럼프, 두테르테, 에르도안, 뭐 이렇게 프랑스 극우파, 영국의 브렉시트 주장자, 뭐 난리도 아니야. 거기 김정은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정상인을 뽑으면 참 괴로울 것 같아. 그렇잖아. 국제회의라고 갔는데 김정은 막 이렇게 날린다고 그러지. 트럼프는 마피아들이랑 삥 뜯고 다니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미녀들 끼고 이상한 잡짓거리 하고 앉아있지. 두테르테 죄 총 쏘고 앉아있고, 에르도안은 자기가 쿠데타 일으키고 있고, 아베는 막 독도가 지네 거라고 떠벌리고 앉아있고.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가면 진짜 이 국제 유엔 회의가 참 볼만하겠어. 그죠? 유일하게 그나마 정상인 취급받는 게 중국이잖아. 그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정상인 취급받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중국의 리더십이
부각되고 있어. 그리고 살아남은 게 메르켈인데, 이 메르켈도 지금 너무너무 독일 언론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폭스바겐 사태로 메르켈이 너무나 공격을 당해서, 실제로 그 메르켈이 다음에 또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대. 예. 예. 독일의 메르켈이 지금 그 폭스바겐 사태로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그 메르켈이 다시 재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올해 그 모든 선거가 다 있대. 그래서 전 세계에 미친놈들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이고 똘똘한 대통령을 만들면 우리가 세계의 지도자급이 될 수 있는 거야. 메르켈이 세계의 지도자급이야 지금. 근데 그 메르켈,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메르켈이 총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누가 주장한 거냐면 노무현이 주장한 그러면 거야. 지금 남아있는 정상인은 그 시진핑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시진핑에게는 어떤 그 공산주의 독재, 그러니까 그 일당 독재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세계에서 정상적인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을, 정상적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단지 우리나라만의 선거가 아니에요. 이게 세계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문제야. 이게 정말로 그분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계속 가야 된다 말씀하실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인권 문제가 나오면 심각해. 왜냐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슨 그 이상한 이단 종교가 있는데 그 이단 종교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중국이 사형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그 소수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아니라 그런 정치범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한때 유엔에 논점이 되고 그랬었어요. 노무현 시대 때는 그게 논점이 되고 그랬었어. 파룬궁.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거의 왜냐하면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지금 제일 잘 산다는 거야.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까지 중국이 역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전쟁이 없으면 모두 가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매덕 인구잖아. 그 10매덕 인구 중에 다수가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이 되게 힘들었던 거야 중국인들이. 그런데 사실 지금 시진핑 시대가 중국의 서민들에게는 역사상 최고로 편안하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시진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이 시진핑이 종신 집권을 하려고 지금 이 시진핑이 종신 집권을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오쩌둥 때는 그러니까 모택동 때는 나름 처음에는 그러니까 40년 된 모택동이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개석을 쫓아낸 거 아니야. 그래서 대만으로 쫓겨나고 본토로 모택동이 차지했어. 60년까지 잘 나가다가 그 소위 60년대에 뭘 해? 그 문화 대혁명? 그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사상 탄압을 한 거야. 모택동이. 그래서 그 사상 탄압으로 중국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거나 그 자기 모택동의 독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죽였다기보다 숙청하고 막 산골로 보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많은 문화재들이 그러니까는 학문적 문화유산들이 많이 파손이 됐대. 많은 문학작품들이 불태워지고. 그게 그 문화대혁명?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이제 등소평을 낳게 했고 그 등소평은 실용주의로 그 70년대부터 중국을 개방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 공산당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즉 모든 분배 문제를 그 당에서 결정하고 그대로 했었는데 이 등소평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서 중국의 서부 해안에다가
그걸 뭐라 그러니? 개방 도시들 만들고 그 개방 도시에서 수출 중심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생산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 지금의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건데 좌우지가 이제 이 중국의 서부에다가 개방 도시들을 만들어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이 중국의 국토를 통일하고 강력한 국가 권력을 수립했다면 등소평이 경제 성장을 이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모택동만큼 그렇게 대빵처럼 대우는 못 받아요. 천안문 앞에 가보면 아직도 모택동 사진이 걸려있어. 시진핑 사진도 아니고 모택동 사진이 중국의 공산당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소평이 그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피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 그래서 중국은 그 개혁 개방 도시에서 얻은 부를 국가에서 서부 지역을 개척하는 데 쓴 거야. 그 서부 지역 교육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이 90년대 들었으면서 소위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이 더욱더 발전돼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령 우리나라가 그 조선족에게도 조선족 자치를 허용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중국의 그 동북지방에 가보면 한글로 다 간판을 세워놓은 거야. 한글 간판이 엄청 많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중국 여행 프로 같은 걸 보면 묘족, 백족 이런 얘기 많이 봤죠. 예. 묘족이나 백족 이런 사람들을 관광 상품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중국의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에서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취직을 시키는 거야. 관광 상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을 원래 옛날 전통 가옥으로 살고 있던 집들을 전부 다 빼서 정부가 국가에서 몰수를 했어.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호텔로 개조를 해. 그 다음에 그 집에 살던 사람들한테 깨끗이 씻기고 교육을 해가지고 호텔 종업원으로 일자리를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호텔에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러니까는 가난한 소수민족들이 밥벌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가난한 소수민족들더러 이제 연주를, 그러니까 전통 공예 같은 거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데 가서 보면요. 그 전통 복장을 하고 나와서 하루 종일 놀아. 그 노인들이나 이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보이는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전통 복장을 입고 뭐 이렇게 고구마 줄기 같은 거 까고 앉아있어. 아니면 뜨개질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채팅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리고 누구 이름 부르면 아웃이야. 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너도 아웃이야. 예. 저 특정 닉네임 언급한 사람은 모두 블랙이야. 알았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건데 너네는 못 듣는 거지. 미리 설레발치다가. 도로시 조심하세요. 아웃이야. 자, 이 도로시는 블랙이야. 도로시는 블랙이고 나머지 도로시 부른 사람들도 전부 다 강퇴야. 예. 언급을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닉네임을 부르면 채팅창에서 닉네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우리 방송에서는 블랙이야. 왜? 이게 일부러 그래. 2인 1조로 들어와가지고 막 사고를 쳐. 그러면 걔를 막 불러갖고 욕을 해. 그럼 여러 사람이 가세해. 그래서 망치분 얘기를 안 듣고 지들끼리 떠들게 되는 거야. 그게 아프리카 잡아먹은 전통적 수법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시청자 닉네임을 불러서 친한 척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모두 블랙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 닉네임을 불러갖고 친한 척을 하면 그건 무조건 블랙이야. 예. 자, 하던 얘기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90년대부터 뭘 했냐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북공정. 연변지방을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등록을 해. 그래갖고 뭘 하냐면 한글을 중국 소수민족 문자라고 세계 학회에다가 그거를 등록하자고.
그걸 우리나라하고 중국, 북한에다가 이제 설득을 한 거야. 그게 동북공정이야. 그 동북공정의 핵심은 뭐냐면 발해와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이었다. 발해와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이었고 왜? 발해와 고구려가 지금 연변 땅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연변 땅에 있었던 그 자기네들 소수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지들 거다. 그러니까 한글도 자기 거다. 이러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저 중국 사람들 컴퓨터 하는 거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문자 보내거나 컴퓨터 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벳으로 가령 요자를 쓴다. 그러면 RIO 이렇게 써. 그래갖고 RIO라는 거를 딱 영문으로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 요자가 쫙 떠. 그러면 그 요자 중에 하나를 막 가가지고 찾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문자를 보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가 문제냐?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90년대에 소위 이제 막 그 키보드 자판이 공급이 되잖아. 다 대중화가 돼. 80년대부터 들어와서 90년대에 키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중국이 깨달은 거야. 중국에 너무 많은 문자가 컴퓨터하고 안 맞는구나. 여러분 그거 알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글자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쉽다고. 영어보다도 우리나라 말이 더 쉬운 거야.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는 소리값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저기 알파벳을 변형해서 쓰는 나라들은 모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개의 모음을 이렇게 합쳐서 쓰는데 가령 이하고 유가 있어도 어떤 건 오 소리가 나고 어떤 건 어 소리가 나고 어떤 건 와 소리 나고 다 다르잖아. 은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게 소리값이 다 다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소리값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그 중국말은 표의 문자라고 그래. 뜻을 표현하는 말. 그런데 우리나라 글자는 알파벳은 표음, 소리를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령 A, 미국의 말 봐봐. A가 여러 소리를 내. 아, 오 다 내. 그죠? 근데 우리는 아는 아야. 어는 어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국의 표의 문자가 중국의 발목을 잡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 말을 1000자 이상 아는 사람이 드물어. 1000자 이상 아는 사람들이 드물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는데 1000개까지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지. 마마빠빠 와 이것만 알아도 다 되기 때문에 쉐쉐 와 이것만 알아도 일반적인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문맹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다 읽잖아. 한글 한 번도 안 배운 할머니들도 동사무소에 가서 2달만 공부하면 시를 짓잖아. 그러니까 이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그래가지고 유엔에서도 그 소수민족 국가에 글자가 없으면 문자가 없는 나라에는 한글을 보급한다는 거야. 알파벳보다 그게 더 쉬워서. 그리고 자판으로 완벽하게 그 수용되는 게 우리나라 글자인 거야. 예. 한글, 그러니까 딱 그 컴퓨터 자판에 완벽하게 수용되는 게 우리나라 글자야.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우리나라만 이 자판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그 타이핑을 생각하면서 한글 훔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이 중국의 소수민족의 글자다라고 우기면서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주장해서 한글 공정. 그래서 남북한 중국이 같이 한글을 국제사회에 등록하자. 근데 그걸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거야. 중국의 소수민족 연변족이 쓰는, 조선족이 쓰는 소수민족의 문자,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문자, 그래서 한글을 공유하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자판에는 중국어가 없어. 그래서 영어 자판을 가지고 어떤 음값을 쓴 다음에 그 음값에 또 글자가 동음, 이의어가 많아. 소리는 같은 게 동음, 이의, 뜻은 다른 동음, 이의어가 정말 많아. 가령 이런 경우죠. 우리가 한글 자판에서 가짜를 썼어.
그런데 이 가자를 쓰고 이 가에 대해서 한자로 고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왜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글자가 나와. 첫 번째부터 잠깐만. 이거 봐. 가짜가 이렇게 많아. 끝도 없이 나와. 이게 가짜야. 전부 다 가야. 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많아요. 집가, 오를까, 더할까, 거짓가, 절가, 겨를까, 아름다울가, 실언가, 그 다음에 심을까, 갑가, 멍해가, 연줄기가, 매울까, 막을까, 가지가, 가사가, 시집갈까, 노래가, 꾸짖을까, 그 다음에 꾸짖을 가짜가 또 같은 뜻인데 글자 모양이 또 달라. 책상 다리가, 굴대가, 도리깨가, 오기름가, 헌대 딱지가, 거짓가, 가구가, 커피가, 좋을까, 평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글자가 많아. 그러니까 KR라고 딱 써서 가짜를 불러내면 저렇게 많은 글자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당뇨당 된장찌개 헌대 딱지가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글을 훔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 한글을 우리는 이제 막 그 세종대왕이 혼자서 막 여자 종의 입을 들여다보면서 만든 줄 알잖아. 원래는 이 문자가 그 몽골족도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있었다는 거야. 몽골 문자. 몽골 문자에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소위 옛 몽고의 원나라의 과학자들, 원나라 귀족들이 남겨놓은 과학서적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위 세종대왕 때 그 많은 공을 세웠던 장영실이 고려의 귀족 출신이었는데 이 고려의 귀족 출신 노비였던 장영실이 소위 몽골 쪽의 그 친몽 세력이라서 알았던 내용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과학이 우리나라의 과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한국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몽골 말에서 많이 원형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몽골의 고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보면 되냐면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언해본, 그 훈민정음 언해본이나 이 해례본이 뭐냐면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한글을 창제해 놓고 기억은 이 기억의 기억자를 소리내기 위해서 그 자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는 어떤 글자에 뭐 할 때 내는 소리 해서 이걸 가르친 거란 말이야. 그걸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해설서들이 그 해설서에 보면 몽골 말의 원형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몽골의 언어학자가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언해본을 보고 몽골 언어를 복원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 그 박사학위를 따고 막 그랬어. 그렇게 이제 이 한글은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이 혼자 어느 날 막 혐오양을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막 사람을 해부해보고 만들었다라는 우리의 소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종대왕이 그 근처에 있었던 우리나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문화적인 유산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리한 게 한글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한글을 만들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한 거죠. 그 완성된 한글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영어로 쓰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한글을 쓰겠다. 전 세계에서 한글 배우는 게 한글은 그렇게 쉽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말이 쉽냐? 그건 아니죠. 한글을 배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쉽대요. 한글을 딱 배우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뜻은 몰라도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뭐가 있어. 형용사들. 우리가 노벨 문학상 타기 어려운 게 그거라는 거야. 가령 파르라니 깎은 머리. 와, 승무의 그 말을 딱 보면 이 여승의 어떤 그 머리를 막 깎아가지고 이 연한 살결을 뚫고 나올 듯한 그 머리카락, 그 짧은, 막 밀은 그 머리가 주는, 약간 푸른 빛이 감도는 듯한 맨살의 느낌, 그러면서도 어떤 그 청초함을 표현하는 파르라니 깎은 머리.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영어로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파르라니가, 우리는 다 아는데, 가령, 푸르댕댕. 이건 뭐야? 뭔가 안 좋은, 지저분하고 비호감스러운 푸르생이잖아. 푸르댕댕. 푸르댕댕, 그건 영어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한국말이, 이게 한국말이, 한글은 참 쉬운데, 한국말은 쉬운 말이 아니야. 특히 제일 어려운 게 형용사래요. 부사는 이게 다, 부사가 뭐냐면 매우, 전혀, 이런 거는 이제 부사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뭐, 동사나 형용사를 도와주는 말을 부사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부사는 쉽다는 거야. 문제는 형용사라는 거야. 모습을 표현한 말. 노루스름, 그렇죠. 저런 벌거죽죽 노루스름, 푸르댕댕 파르라니, 거무스름, 뭐 이런 거, 어둑어둑, 거무티티, 그러니까 형용사의 내용들이, 형용사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허여멀건, 새하얀, 허여멀건 전혀 다른 뜻이잖아. 그죠? 이래서 이제 한국의 형용사가 참 어려운 말이라 외국인들이 배울 때 이 형용사가 어렵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대부분 어근이 같잖아. 피읍으로. 푸르댕댕, 푸르죽죽, 푸르스름. 그러니까 이제 푸르가 이제 어근이 되는 거지. 피읍하고 리을이 들어가면 이건 파란과 관계된 거다. 근데 이제 이 파란과 비슷한데 뭔가 이제 다른 상태를 표현한다. 이런 거죠. 좌지간 그래갖고 우리가 노벨 문학상 타기가 어렵대잖아. 우리의 이 시에는 그런 어떤 형용사들이 정말 그 형용사로 많은 시를 표현해요. 그 형용사의 그 단어, 파르라니 깎은머리. 그 파르라니라는 단어가 그 순수한 여승의 그 어떤 청초하면서도 그 많은 번뇌와 이런 것을 막 밀어낸 듯한 그 여승의 어떤 느낌을 딱 그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게 영어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못 한다. 우리끼리 즐거워야 돼. 너무나 이렇게 막 노벨 문학상에 목매지 말고, 무엇보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우리한테 안 준대잖아. 그때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대중 노벨 평화상 취소하라고 시위를 하고, 경상도에서 막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다가 막 항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네 돈 받고 줬지 막 이러면서 너무나 무식한 항의를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주면 안 된다. 그런 결심을 했대잖아. 그러니까 고은 선생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 번번이 올라갔다 미끄러지는 이유가 한국인한테 노벨상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 우리나라 한글의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무슨 얘기야? 한글이 왜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한글의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한글이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니. 아니, 푸르죽죽 푸르댕댕 파르라니. 이게 다 표현의 다양성이잖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형용사의 다양성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글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듣고 앉아있어도 딴 생각을 해. 나더러 변절을 했다는 둥 돌아왔다는 둥. 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쥐들 멋대로 막 변절했네 돌아왔네 지랄 연병을 떨면서 문자질을 하고. 네. 자, 어쨌거나,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봐요. 내가 요즘에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봐. 그지? 내 말이 너무 빨라갖고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나 봐. 그래서 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진짜로 ABC가 누구냐고 묻더라니까. 우울했어. ABC가 진짜 누구냐고. 아, 진짜 무슨, 진짜야. 그냥 ABC지! 너무 괴로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시작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인트로만 2시간 했어. 공지사항 나갑니다. 네. 공지사항이 나가는데, 뭐가 나가냐?